그럼 내가 선 거두고 들어왔어. 또 열받는 거야. 같이 술 마시다가.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야, 저 새끼들 뭐라 그래? 그러면 근데 정동지 술 마시지 말랍니다. 그러면 내가 술 마시는데 지가 출졌나? 내가 지금 술 마시는 거 저놈이 가져왔어? 그러면 세상에. 그거는 아닌데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술 마시지 말래요. 그러면 개념 자체가 없어. 빠졌네. 그러거나 말거나. 난 더 마실 테다. 야, 술 더 달라. 나는 이따금씩 있잖아요. 나도 달리기 장사를 하면서 차도 좀 타보고 기차도 타고 자동차도 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막 그 짐승들 속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다 나왔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상상을 해보면 진짜 짐승굴에서 진짜 사람 사는 세상으로 뛰어나온 막 약간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난 약간 이렇거든. 이제 하윤 씨 보게 되면은 내가 이제 생각하게 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이따금씩 보게 되면 안전띠 매라, 음주를 하나 이런 걸 또 단속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생각을 해봤더니 북한에서 안전띠는 고사하고 음주 단속 같은 게 있었던가 싶어요. 음주 단속이 없습니다. 없지 않아요?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진짜요? 근데 아예 없었어요. 없었죠.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지금 그래. 음주 단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네. 버스를 타고 중국인 관광객은 다닌단 말이죠. 그 사람들까지 북한에서 걸어 다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녁 시간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여행사 식당에서 한 끼라도 밥을 먹어서 돈을 받고 싶은 여행사 입장에서는 원래는 숙박지에다 저녁 식사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오늘 저녁이 라진 호텔 식사다. 라진 호텔 숙박이다. 그러면 호텔에다 저녁 식사를 배치를 하고 거기서 밥을 먹고 이렇게 호텔에 올라가게끔 돼야 되는데 그 라진 호텔에서 무조건 아침 식사는 해야 되는 룰이다 보니까 호텔 같은 경우에는 대사업국이라든가 다른 어떤 소속이고 관광관리국이 관리하거나 자신의 여행사의 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돈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그 다른 자기네 운영하는 식당에다가 저녁을 넣죠. 그럼 밥을 막 먹잖아요. 근데 항상 북한 남자들은 술 하나를 딱 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운전기사들이 뭐 먼지 구덩이서 다니고 말이야. 이거 뭐 술 한 잔 마셔야지. 야, 하윤아, 그 가서 빼주 한 잔 좀 빼들어 와라.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기사들은 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북한 버스니까. 그러면 골치 아프네. 그럼 앉아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얼른 결론은. 정신 나갔다. 그럼 술 마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술 마시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본 거 없으니까요. 쉽게 말하면 당연한 듯이. 예, 그래서 가져다가 술 이렇게 주면 손님들이 밥을 다 먹고 이렇게 나갈 때 운전기사가 술을 딱 따라가지고 마시고 얼굴 시뻘게 가지고 야, 뭐 어쩌고 저쩌고 술 마실 때 얼굴 빨개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나가다가 놀라는 거야. 그럼 나 불러. 너요? 司机怎么能喝酒呢？他能开车吗？能不能开车？啊，危险啦。 월시엘라 막 그러면서 있잖아. 위험하다. 막 그러면서 위험하다고. 우리 咱们今天晚上住的地方是从这儿在几个小时坐车几个小时 걔나 물어봐. 중국 사람들은 그나마도 조금 개념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물어봐. 뭐 30분 달려야 돼. 그러면 눈이 막 이만해가지고 30분을 달려야 되는데 지금 마시고. 기사가 술 마시지 않냐고. 너 제지해라. 뭐 마시지 못하게 해라. 그럼 내가 선 거두고 들어왔어. 또 열받는 거야. 같이 술 마시다가.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야, 저 새끼들 뭐라 그래? 그러면 근데 정동지 술 마시지 말랍니다. 그러면 내가 술 마시는데 지가 출졌나? 내가 지금 술 마시는 거 저놈이 가져왔어? 그러면 세상에. 그거는 아닌데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술 마시지 말래요. 그러면 개념 자체가 없어. 빠졌네. 그러거나 말거나. 난 더 마실 테다. 야, 술 더 달라. 그래가지고 더 마시는 거야. 세상에. 그럼 손님이 물어봐.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타는데 어느만한 거리야. 그럼 10분이 거리면 자기는 걸어가겠대. 안 탄대, 여자들이. 아이고. 안 탄대. 그래서 라진호텔, 동명각이라는 데서 라진호텔까지 걸어가면 20분 걸리면 걸어가.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이 손님만 튀어멀고 높은 신 신고, 왜냐면 가이드는 동행해야 되니까 걸어가는데 화가 막 여기까지 나는 거야. 버스 타면 되지. 타지? 왜 타는 거야? 그 가는 길에 막 지랄이 나가는데 어쩔 수 없이 높은 곳 신고 그 돌밭 했잖아. 그거 하면서 그래 걷는 거야. 정말 개념이 없어요. 음주라는 개념 없었어. 맞아요. 나도 그 장사할 때 보니까 기사들이 뭐, 그리고 우리가 그게 있잖아요. 이제 차비라고 해야 되나? 그거 술도 그 차비에 속하잖아요. 그럼 그걸 마셔요? 술을 이렇게 들잖아. 장사 갈 때 차 지나가는데 내가 뭐 돈을 뭐 흔드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담배라든가 술을 드는 거예요. 그 막 들면 세워줘요. 그럼 가네가 그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가는 거야. 기사들이.
이게 그랬어요. 북한에서는 진짜 있을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톨게이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톨게이트에서 아예 술 음주라는 거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음주 측정은 한 10년 전에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근래에는 음주 측정은 안 해요. 그냥 안전대 검사만 하거든요. 왜냐면 음주 마시고 다니는 사람 정말 간혹 가다 한 명씩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보통 보게 되면 정말 이게 가까운 거리 동네에서 이렇게 마시고 어떻게 막 이렇게 오는 뭐 그 정도인데 있기는 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지 이제 북한처럼 누가 음주를 했다고 단속을 하나 안전띠 안 했다고 단속을 하나 그런 시스템 자체도 없고 말도 못 들어봤죠.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더 다시 한 번 했잖아요. 야, 그거 정말 개판이었구나. 이래 싶은 거라. 개판에서 살았다니까요. 그러게 말해요. 막. 누가 더 잘 마시고 누가 온전한 정신에 운전하는가 진짜 중국어로 말하면 비싸이지 경쟁하면서 그렇게 술 마시고 심지어 나는 한국에 와서 중국에 와서 이렇게 쭉 보면서 아 이게 얼마나 우리가 무지막지한 세상에서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이거 접대를 하고 뭐를 하는데도 그래, 큰일이죠. 술 마시고 그딴 식으로 운전하는 이런 개판 같은 시스템에 나와서 이 관광을 하려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무서웠겠냐고. 나는 무섭다고 하는 이유를 그때는 저 여자는 정신 나갔나 왜 자꾸 무섭다고.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괜찮다 몇 살? 넌칼쳐 막 그랬거든요.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근데 꽤나 그 사람들이 머리를 이러면서 막 뭐라 하는 거야. 그게 나는 오히려 더 오바스럽고 근데 왜 이제- 저러지 그랬다니까. 근데 우리가 좀 장사 갈 때 있잖아요. 장사 갈 때 이제 혹시 그 기사 술 마시는 기사한테 예를 들자면 좀 이렇게 술 마시고 운전 괜찮으세요? 이렇게 좋게 말하지 않고 저는 술 마시면은 이 차를 못 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오. 그런 말을 누가 해요? 그냥 기사가 갑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타고 있는 화물차, 그 나무가 이렇게 산같이 쌓인 그 위에 좀 앉는 것도 그냥 제발 이러면서 우리가 하는데, 근데 거기다 대고 술을 마셨다고, 술 마셨으면 저는 안 타겠습니다 하면,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 내려가. 그래. 아이고,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 어디 가서, 얘가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구나. 그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개념은 저도 없었다니까요. 저도 없었죠. 저는 없었어요. 저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아연 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을 대상하는데 그럼 가이드들에게 너네 운전기사가 술을 못 마시도록 어떻게 해라는 규정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다니까요. 진짜 그건 너무한데. 없었다니까. 내가 지금 한 씨한테 그래 괜히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없었어요. 분명히 그래 없었다니까. 그리고 제가 나오고 이후에 음주운전이 한국도 조금 이렇게 강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북한도 요즘 들어서서는 음주를 좀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그러겠대요? 음주 측정을 좀 한다고 하는데 라진 같은 경우에 누구에게 음주 측정을 하냐. 북한 사람들은 음주 측정해도 털어야 뭐 나올 게 없으니까 그렇죠.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음주 측정을 하는 기계를 가져다 달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을 단속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딱 걸리면 차량을 압수한다거나 벌금을 100원, 200원 내니까 그 재미에 어떻게 하든 라던시 교통지대는 그거를 해야 되니까 조금 그 기계가 있기는 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 시민이 그 음주를 하지 말라라는 개념은 대부분 없다.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음주라는 게 어떤 사람은 이제 마시면 빨갛고 표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암만 마셔도 이렇게 표가 안 나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술 마신 것 같다 싶으면 야, 너 하해봐라 이랬던 생각이 나. 맞죠? 네네. 안전원이 얘가 사고를 쳤어. 근데 이제 요놈이 분명히 술을 마셨어. 이렇게 하면 야, 이 새끼야, 너 하해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야. 딱 자기 술 마실 거. 아니, 왜 그럽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해버려, 시까. 그럼, 이렇게 했던 그게 음주 측정이었어. 생각해보니까. 기가 차다. 말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인의 어떤 수준에 대한 거, 한국인의 문명 척도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다가 자동차 끌고 다니고 이러면서 어디 아픈 데 없냐 혹은 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엄마들이 장사하면서 엄청나게 큰 배낭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맞죠, 제가 대학교 공부하러 갈 때 기차역에 항상 두만강 평양에 올라갈 때면 그 큰 산 같은 막 마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너무 끔찍했던 게 저렇게 연약한 여자들이 저 배낭을 어떻게 들까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아니고 예령 언니랑 나랑 이렇게 합친 것보다 더 큰 배낭이야. 그렇죠. 맞아요. 이만한 배낭. 사람이 없는 줄 아는데 이렇게 뜩 일어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 기차에다 실는데 그때 내가 어린 마음에 생각했던 게 나는 저런 배낭을 들 수가 없으니까 나는 결혼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 잘했어. 기차도 그렇지만 자동차 같은데도 그 배낭 막 올리려면 운전수 아저씨 이거 좀 올립시다 돈 주겠다는데도 야 너무 배낭이 크다 가라. 그리고 이 여자가 낑낑거리고 올렸는데 심지어 발 빵 차가지고 내리뜨리고 아유, 그거밖에 해요. 도와주지도 않고. 그거는 진짜 약가예요. 돈을 다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차를 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휙 도망가요. 돈만 받아먹고. 근데 진짜요? 그런 것도 막 있어요. 허다해요. 장사를 다녀보면은,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머리가 트는 거예요. 딱 올라가서 이걸 줘요. 담배 같은 거. 안 그러면 그냥 강도지 뭐 쉽게 말해가지고. 그리고 운전을 한다, 차를 하나 어떤 부분에서 기사를 또 한다, 운전수다 하게 되면 그다음 뭐 어깨 뻥 들어가는 거죠. 세상에 배는 놈 없고 제가 그냥 1등인 거라. 그래서 북한에서는 결혼하고 이럴 때 남자가 자기 직업에 대해서 어필을 할 때 무엇을 하냐 그러면 운전수예요. 딱 그러면 그게 나는 그냥 뭐 프리패스지. 그렇지. 그게 그래서 야 누가 아무게 어디 직매점에 운전수다 그러면 아 걔는 먹고 사는 일은 널린 거야. 지상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대기업 정도, 뭐 대기업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좀 대기업이라고 봐도 돼요. 그치. 걔들은 이거 받는 게 정말 무작위로 받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쪽에서 보게 되면 그 군부대 그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나무를 통나무를 싣고 맞아. 내려가요. 올라올 때는 있잖아요. 부업인 거예요. 한차 가득 사람을 실으면 그게 완전히 북한 수익에서는 막 진짜 대한민국을 한 대기업인 거죠. 맞아요. 그랬었어. 그렇게 막 프리패스 하더니 한국에 오니까 너나 없이 다 운전수. 개나 소나 다. 다 운전수. 나도 운전기사야. 나도 12년차 운전기사입니다. 운전수지. 아유, 그런 자동차라는 게 하나의 소유의 어떤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어디 이동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니까. 그렇죠. 자기 개인 집에 우마차도 없이 살았던 북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희 집엔 우마차도 없었는데. 북한에서는 그 갈매기 자전거가 대한민국의 외제차 수준이죠. 근데 차 한 대씩 이렇게 끌고 예령 언니도 저희 집에 이렇게 달려오고 저도 어디 애들 데리고 서울 갈 때면 그냥 가자라고 튀어 밟아서 그냥 갈 수 있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준이 이렇게 높고 문화적 소양이 높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예령 언니가 톨게이트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서 이렇게 느꼈던 점, 이런 점을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또 이 주제를 통해서 예령 언니가 고속도로에서 봤던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인성과 매너 좋은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북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문화적 소양과 도덕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인사 멋지게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 예쁘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안녕히 하루 가세요. 되세요. 나갔을 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고 구독과 가십시오.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